디지털이 소통의 수단이 된 시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현대 예술 장르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컴퓨터 코드와 각종 전자제품이 붓과 물감을 대신하고 첨단 과학기술은 작가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시키죠. 이제 예술가는 디자인, 놀이, 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해 기존의 예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사람들. 예술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 해마다 수백 건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술은 어렵다는 생각에 그 문턱은 높기만 하죠.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전시가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예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주목해 보세요. 반 고흐가 살아 움직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점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죠. 이른바 미디어 아트의 등장으로 예술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텔레비전, 컴퓨터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매체를 표현의 도구로 삼는 미디어 아트.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대표적인 현대 예술 분야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예술은 우리가 이제 아주 물질적인, 아주 물성에 근거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도 사실은 그 갈등은 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은 비물질적인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어떻게 보면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전에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혹은 어려웠던 표현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수의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던 특별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감상하는 것도 대중화되었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도 대중화가 되었다는 게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표현 수단에 따라 비디오 아트,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비록 그 역사는 짧지만 수많은 아티스트의 선택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 화려한 색색의 꽃들이 공간 안에 가득 피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꽃에 손을 갖다 대자 나비가 날아듭니다. 흩날리는 꽃잎과 물이 지어나는 나비들은 작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죠. 틀을 허물고 실시간으로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예술가와 프로그래머, 건축가 등 다양한 해외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 기획한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캔버스와 붓 대신 컴퓨터 알고리즘과 빛을 이용해 흥미로운 그림을 전시장 곳곳에 그려내죠. 신기한 것은 감상자도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나리자 작품이 있다고 하면 모나리자 작품은 관람객과 작품과 1대1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시장 가면은 사람이 많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좀 없을 때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임의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매번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매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네.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결이 거세집니다. 잠시 후 화면 속 섬들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는데요. 백년 해돋건이란 이 작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면 상승을 표현했습니다. 또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나 바닷속 풍경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을 소재로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디지털 아트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저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소재로 다뤘기 때문에 자연이나 꽃이나 생물이나 바다나 우주 정말 사람이 존재하는 구성에서 항상 주변에 있는 걸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근하고 디지털 아트지만 조금 따뜻한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의 손길이나 움직임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작품들. 관람객의 참여가 있어야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기존의 전시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죠. 작품 중심에서 관객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도 파생시켰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상호작용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등 대표적인 전시관의 문구들을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웠던 미술관들의 변화, 대중의 곁으로 찾아온 예술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만나볼까요? 이 작품들은 영국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모두가 국내 아티스트 그룹 에브리웨어의 작품인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작업실을 찾은 제작진. 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으니 작업용 컴퓨터 앞에 앉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녀. 에브리웨어의 주축이자 올해로 10년째 아티스트로 활약 중인 부부 작가입니다. 두 사람은 활동 1년 만에 미디어 아트 분야의 유명 전시회에 초청될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깨소금 냄새 폴폴 풍길 정도로 대화가 많은 두 사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방현우, 허윤실 작가입니다. 그들의 팀명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모든 웨어라는 뜻인데요. 에브리웨어. 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우리가 하우징도 하고 전기 전자도 다루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팀이니까 모든 기물이라는 뜻에서 에브리웨어라고 지었어요. 각종 매체로 작업을 한다는 데서 미디어 아트라서 그 미디어가 각종 기물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미디어로.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고 그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없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큐레이터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없고,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작품을 관통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희 거를 한 10개 포함해서 다른 작가분들 거 한 1000개를 뿌려놓고 아무 사전지 영상태에서 에브리어 거 골라봐 그랬을 때 뭔가 중구난방인데 이건 다 에브리어 거인 것 같아 라고 모여지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벽 뒷면의 밸브를 돌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시멘트 벽이 화사하게 변신을 하죠. 에브리웨어의 다음 작품은 메모어스. 옛 정취의 카메라와 텔레비전의 유쾌한 결합이 즐거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모래를 파헤치자 모여드는 물고기들. 신기한 아이디어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저희가 촛불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벽에, 넓은 벽에 조그만 판이 이렇게 딱 나와있고 유리판에 촛불의 영상이 아른아른 맺혀있는 거예요. 얘 모니터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반사된 빛이 맺혀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촌지 영상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갤러리에 어떤 분이 혼자 딱 걸어오시고 계셨는데 그 초를 딱 보고 어쩌라는 건가 설명도 없고 딱 보고 주위를 딱 둘러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에이 설마 에이 그래? 이러면서 훅 불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무 설명이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한번 해보게 될까?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한번 불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불었을 때 우리가 마법같이 초가 탁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초가 탁 터졌어요. 그때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때 관객하고 작가하고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작품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작업 중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두 사람. 이 시퀀스인데 하나 둘 셋 네 개 시퀀스. 4개였는데 쭉 넘어가는데 시퀀스 넘어가는 거 전혀 모르겠다. 한번 넘겨봐봐. 넘기려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오빠는 넘어가는 순간 지금 보여? 아까 탁 치는 거 있었는데. 그치.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 말고. 그래서 검색 말고? 말고 지금 여기서 남편인 현우 씨는 공학을, 아내인 윤실 씨는 디자인을 전공했으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준비되는 정도. 이거를 클릭되는 정도 보여주면 클릭을 저 높이면 넘어가는 거 그럼에도 새로운 길을 걷는 이들에겐 매일이 공부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언어 구조를 짜서 기계한테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기계한테 일을 시키려면 엄청 논리적으로 많이 써줘야 돼요. 삼척 동작으로 알아들 수 있게. 그래서 약간 리터러처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저는 그 상상력상에서 존재하는 걸 현실 세계에 내놓으려면은 그 현실과의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공학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때 되게 챌린지가 뭐냐면 실제로 코딩을 하거나 기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달았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는 당연히 너무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상상력은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상상력은 무한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공학이거나 논리학이거나 문학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어차피 작품 활동이라는 게 되게 종합적인 일이라서 무슨 전공을 했어도 작업하는 데는 다 도움이 된다. PP관도 아니야, 그것도 수도용이야. 그래서 이 작업에는 협업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 팀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한 팀인 다른 작가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점이죠.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현우 씨의 사촌 동생인 정민 씨와 윤실 씨의 아버지인 허삼욱 씨, 또 현우 씨의 아버지까지
이 길이가 17m니까 온 가족이 모여 부부를 돕고 있습니다. 강도가 좋잖아. 처음에는 반대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작업 과정을 더 즐긴다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입장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제일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뜬구름 잡는 일이라서 이걸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왜 해야 되는지라는 설명을 아니 이걸 하면은 뭘 할 수 있고 이걸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기보다 이거 제가 되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 가장 쉬운 분들이 가족이죠. 그리고 특히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프로젝트 같이 했을 때 진짜로 재밌고 즐거우셨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뭘 말씀드릴 때 이건 또 이런 건데 이거 지난번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만들기 해가지고 갈 때 이 일을 온 가족의 일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를 동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계속 연장돼서 지금 작품 활동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되니까. 다음 작품을 위해 소집된 가족 회의. 이번엔 파이프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모션 블러로. 왜냐면 거리가 멀면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쪽에서 봤을 때랑 그림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 뒤로 막 그림자도 보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것을 한 20개든 10개든 20개든 샘플 먼저 만들어요? 채워놓고 실제로 세워보자고. 그러면서 카메라로도 잡아서 되는 간격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선 만들어 봐야 돼. 맞아요, 만들어봐요. 만들어서 카메라를 찍어보고. 네. 어째 부부보다 두 아버지가 더 열성적입니다. 글쎄, 내 취미가 좀 이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재미있고 그리고 또 식구들하고 하니까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이런 여가 선양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일 재밌게 하면은 그것이 또 사는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또 같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나 자신도 즐겁더라고요. 가족이 팀을 이룬 에브리웨어의 다음 작품은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 하수 처리장에 리사이클 아트 작품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근데요, 너무 그럼 이거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보게 이거 전체 나무로 프레임 한번 짜볼까요? 우리 저쪽에 목재랑 다 있지? 다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얼마나 필요한가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에 나서는 가족들. 이번 작품은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가스 정화조에 파이프를 매달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증강현실까지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부부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것은 하드웨어 가공에 강한 사촌 동생과 두 아버지들의 역할. 목재로 작품의 샘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의 손발이 척척 맞으니 작업장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합니다. 새로운 작업은 늘 도전의 연속. 그 결과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에브리웨어 아티스트들은 그 과정 역시 즐기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제작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나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주시고 계시죠. 네, 많이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해주시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같은 파트에서 오히려 저희가 서포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번 혁신적인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 아티스트 그룹 에브리웨어. 그 비결은 끈끈한 가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미디어 아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용자 친화적으로 서비스 정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물건을 내놓은 다음에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당신이 신기술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라는 약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해도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거나 주눅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미완성을 마치 사람들이 이걸 덜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듯한 그 무책임한 태도를 어쨌든 미디어 아트나 그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나면 점점 사람들하고 이 디지털 미디어가 친해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 감정적인 간극을 메우는 것도 작품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싶다는 부부. 그래서 최근엔 아이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아트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놀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예술을 거부감 없이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파괴하며 미술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에브리웨어. 앞으로도 그들만의 눈에 띄는 색깔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소. 이곳에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책처럼 보이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하면 책 속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수 안경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가 관객을 3차원 입체 세상으로 초대하죠. 흔히 VR이라 말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미디어 아트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탐구하는 아티스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일본인 아티스트 아키히코 타니구치. 직접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가상세계에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관객이 여행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만 이 모두가 결국 가짜라는 점. 자, 여기 원통 안에 녹색 사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넣어 잡으려고 하면 도무지 잡히지가 않죠.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실체가 아니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색과 형상이 달라지는 홀로그램은 1차원적인 시선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미술 분야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우리나라에도 다소 생소한 이 분야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업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연구실을 연상시키는 이곳이 그의 아지트. 홀로그램이라는 광학기술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국내 유일 360도 홀로그램 연구가 레이 박입니다. 그러면 물감, 색깔, 연필, 그거는 향원의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어두운 빛 있고 밝은 빛도 있고 어색 자라난 빛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감으로 표현하면 느낌은 강하게 안 오잖아요. 빛의 색깔가 존재하거든요. 그때 빛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볼 수 있는 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란 완전함을 뜻하는 홀로와 정보라는 뜻의 그램이 합쳐진 말로 그리스어로 완전한 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물체의 3차원 입체상을 사람이 직접 보는 것처럼 실물같이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홀로그램의 매력에 빠진 것은 미술을 전공하면서부터. 그 후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공대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홀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홀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 그래서 그는 늘 이 암실 속에서 빛을 창조하고 구성하죠. 작은 장비 하나까지도 직접 제작해 사용한다는 그. 그렇다면 홀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해 만듭니다. 홀로그래피는 레이저에서 나온 광선을 두 개로 나눠 하나의 빛은 스크린을,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를 비춰 간섭 무늬를 스크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 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즉, 이 작업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3차원 영상 그대로를 빛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워낙 민감해 진동 하나에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죠. 홀로그램은 파동과 가접해서 홀로그램 제작하는데 만약 진동 주면 가접을 잘 안 돼. 그래서 진동 때문에 홀로그램 제작 잘 안 됐어. 예를 들면 광주에 지진이 나타나요. 광주에서 큰 지진 났을 때 홀로그램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홀로그램 잘 안 나오지? 그때 하루 지나서 뉴스에 보니까 광주에서 큰 지진이 난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난 지진을 했잖아. 받은 거야. 온도와 습도 역시 작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레이저 주변의 온도를 항상 섭씨 24도로 유지해야 홀로그램이 잘 맺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작업이 불가능한 날도 많았죠.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드디어 스크린에 그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성작은 홀로그램 전구. 실제 전구처럼 허공에서 빛나는 홀로그램. 이 밝은 빛이 레이박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 너무 잘 만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조금 외톨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그 삶에서 홀락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접해야 하는지 고민만 했거든요. 내가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작업이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한 가지 학문 아니라 과학, 물리, 예술, 영상, 중고 같은 걸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놀아다니는 그 시간에 학문에 작업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발전하고 사람을 같이
삶을 같이 하고 홀로그램 작품도 발전하다가는 거 보면서 나 자신도 부탁하고 홀로그램을 내 삶을 긍정적인 주니까 같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에게 다양한 빛의 세계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 이것은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만의 표현법이었죠. 그는 한국인 최초로 MIT 박물관에 초청, 홀로그램 전시회를 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달하고 있는 레이박.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카란젤로처럼 전체 창조는 홀로그램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전체 창조를 보면 천장에 과장을 긋고 멋진 작품을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 천장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이나 중국 있는 사람이나 중국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까지 본 저는 축하 많이 받아서 거대하고 큰 전체 창조를 홀로그램을 만들면 가장 감동적으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카란젤로가 만든 전체 창조는 빛이 없잖아요. 하지만 홀로그램은 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장에 홀로그램 대파하면 엄청 많은 빛이 바닥에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많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걸 만드는 제 목표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일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공간과 연령, 성별을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장르의 미디어 아트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 30년간 대기업에서 경영과 인사 업무를 마치고 지금은 호텔 부회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안승준 씨. 그에게 요즘 또 하나의 직함이 생겼습니다. 디지펀 아티스트. 학창 시절 꿈이 화가였던 그는 2011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며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에게 새로운 도화지가 되어준 것은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입니다. 곳곳에서 시작한 선주문도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우리 삶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기술이 됐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첨단 애플리케이션이 창작 활동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결과물은 어떨까요? 이제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영상 편집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고가의 영상 장비 없이도 영화를 찍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물속에서도 감각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계층만이 예술을 즐기는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을 통한 예술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일상을 곧 예술로 탈바꿈시켰죠.
안승준 씨 역시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죠. 2011년도가 사실 보면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원래 사진을 배우다가 사진의 디지털에 대한 영역에 조도도 잘 맞출 줄 모르고 사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다가 사실 이렇게 재밌게 회화로도 바꿀 수 있고 또 글씨와 사진과 그림을 융복합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시연될 수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 걸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게 넘나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디지펀 아트. 그의 첫 시도는 서울 도서관을 더쇼관으로 만든 일. 도서관 곳곳에 디지펀 아트 작품을 전시해 정적인 도서관을 볼거리가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디지펀 아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디지털 작가들과 함께 도시를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한 거죠. 건물에 LED 구조물을 설치해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영상으로 전시했습니다. 이는 적막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영감이 떠오르면 곧장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여자 모델은 누군가요? 지금 무슨 작품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그 영화 배우 KD 세타라는 그 친구를 지금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다 따왔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탄생하는 미디어 아트. 안승준 씨가 생각하는 이 장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시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굉장히 경제적이죠. 돈이 안 들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문명의 이기자 바로 내 표현할 수 있는 저작 도구이기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기구를 쓰고 이런 SNS 쓸 때는 바로 이 자체가 저의 갤러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굉장히 다른 장르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내 표현의 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매력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스케치 앱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완성돼가는 그림. 음영이 조금 더 나타나는 면이 되겠죠. 이러니까 그녀의 푸른 눈이 잘 살려진 개성 있는 인물화가 완성됐습니다.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탄생한 작품만 총 200여 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순간 누구나 디지펀 아티스트가 될 수 있죠. 이런 가능성 때문일까요? 그의 뒤를 따라 100여 명이 넘는 디지펀 아트 작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공개되죠.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펀 아트. 그 매력을 알리기 위해 안승준 씨는 오늘도 펜을 듭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안승준 씨. 그가 그리는 디지펀 아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뭐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펀 아트 올림픽을 우리나라 중심이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아트 하는 사람들의 메카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아트와 IT와 문화가 바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퍼져갈 수 있는 어떤 그 21세기의 원동력이 된 컨버전스 예술의 메카가 되는 그런 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나만의 상상을 기술과 예술의 융합으로 마음껏 재현해낸 미디어 아티스트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로 그 가능성을 넓혀가며 거대한 도약을 이뤄내길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념이라는, 그리고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의가 사실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의 어떤 세계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제 탐구해온 어떤 과학 기술과의 어떤 접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술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혹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인프라가 되겠죠. 그 매체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예술이나 새로운 그 예술 장르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융합 시대에서 예술과 과학 기술 사이의 어떤 연결, 그 융합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전에는 쉽게 시도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융합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디어 아트. 하지만 이는 전하고자 하는 재료가 미디어일 뿐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시대 반영적인 예술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떤 작품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지 기대가 됩니다.